자, 4위 소식은 이런 내용입니다. 건강도 패션도 포기 못해. 누구 이야기일까요? 자, 구치소 생활을 하고 있는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그리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구치소 내의 생활이 일부 공개가 됐다고요? 신정숙 기자. 지난달 이제 20일에 구속된 이후에 한 4주 정도, 한 달 정도 지났는데요. 네. 조윤선 전 장관 어떻게 지내는지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법무부 통해서 알아봤답니다. 네네네. 그랬더니 사복이 한 4주 동안에 11벌 정도가 들어갔고 책이 네. 33권, 그다음에 여긴 안 나왔는데 지인들로부터, 가족 등 지인들로부터 62통의 편지 같은 것들이 갔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철진한 옷 6벌은 집으로 반환을 하고 영치금 113만 원을 뭐 식료품 등등을 위해서 썼다. 이런 내용이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내일부터 조윤선 전 장관, 김기춘 실장에 대한 재판은 시작됩니다. 그렇군요. 여기 보면은 지금 사복 11벌을 집에서부터 받았다. 그러니까 수의를 입지 않고 항상 지금 사복을 입고 있는 거죠? 오늘 제가 조 전 장관하고 굉장히 가까운 정치인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는 여전히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법정에서도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무죄를 받아내겠다는 입장이거든요. 네. 수의 입은 모습으로 나가는 거는 마치 뭔가 유죄를 인정하는 듯한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 저런 복장, 그 전에 여성 정치인들이 감옥에 갔을 때 어떻게 옷을 입었는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네. 한명숙 전 대표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서 네. 수의 자체가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아하. 저 11벌이 어떤 옷들인지는 사실 좀 세밀하게 봐야겠지만은 어쨌든 조 전 장관의 심정을 대변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오늘 이 보도 보면서 참 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네. 이용주 의원이 누군지 혹시 기억나세요? 이 국회 청문회 때 네. 조윤선 장관에게 똑같은 질문을 계속해서 그랬었죠. 결국 이 블랙리스트를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 이 답변을 이끌어낸 의원이 맞습니다. 이용주 의원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이용주 의원이 조윤선 장관의 어떤 구치소 생활에 대해서 네. 자료를 요청해서 그 요청한 자료를 이제 공개해서 오늘 보도가 나온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조윤선과 이용주의 어떤 악연이라고 해야 될까요? 악연은 뭐 구치소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요, 지금 한 달 동안 영치금을 113만 원을 사용했다. 양지열 변호사님, 영치금에는 제한 액수는 없는 건가요? 아니, 뭐, 1년에 5억씩 쓰셨던 분인데, 뭐, 113만 원이 큰 돈일까요? 근데 영치금을 들여오는 거는 제한이 없는데요. 네. 하루에 쓸 수 있는 돈이 4만 원 정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한 달에 113만 원 썼다라는 것은 하루에 쓸 수 있는 돈을 꽉꽉꽉꽉 채워가시면서 다 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 얘기는 또 지금 제가 처음 듣습니다. 하루 4만 원인데 한 달 정도 됐으니까 아마 120만 원 맥스로 죄송합니다.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양의 액수의 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알겠습니다. 한번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지금 구치소 생활은 어떻습니까? 김기춘 전 실장 지금 6.56제곱미터 지금 화면에 나가는데요. 네네. 독방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건강은 어떻습니까? 건강이 이제 김기춘 실장 78세로 거의 8순이 다 돼가는데 본인이 입으로 밝힌 적 있지만 심장 스텐트 7개를 박은 몸이거든요, 지금. 네네네. 그래서 그 심장이 어쨌든 박동이 원활하게 안 됐기 때문에 7개를 인위적으로 박아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빨리빨리 운동을 해야 되는데 바깥에 외출할 수 있는 시간 1시간, 안 그러면 독방 안에서 왔다 갔다 제자리 걸음만 하는 그 정도의 혈액순환을 위한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김 전 실장 그래서 내 골든타임은 40분이다. 이전에 이건희 회장도 심장 스텐트 시술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심장이 갑자기 그렇죠. 멈춰가지고. 근데 저걸 7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난 40분 안에 죽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몸이다. 내 골든타임은. 그래서 옥사할 경우까지 생각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구속돼 있는 피의자 신분인 뭐 조윤선 전 장관이라든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일거수일투족은 어떻게 보면 뭐 언론을 통해서 좀 공개가 되고 있는데 네. 정작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박근혜 대통령의 근황은 사실상 알려진 바가 좀 없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직무는 정지돼 있지만 네. 직무 정지된 상태에서 헌재 그 심리에도 나오지 않고 네. 도대체 청와대 관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지금 보내고 있는 걸까? 네. 또 생각은 어떤 걸까? 네. 그리고 헌재 결정에 대해서 본인은 어떤 그 태도와 입장을 취할 건가? 네. 그리고 헌재 결정이 나온 뒤에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는 어떤 행동을 할 건가? 네. 사실 묻고 싶고 알고 싶고 궁금한 게 굉장히 많은데 네. 정작 이 대통령은 뭐 구중궁궐에 있어서 네. 접근이 지금 너무 안 돼서 오히려 구치소에 있는 그 피의자의 그 시시콜콜한 얘기는 알 수 있지만 네네. 정작 중요한 그 뉴스메이커에 대해서는 접근이 안 된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의 이 구치소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조윤선 전 장관의 경우는 책이 지금 33권이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서는 책에는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조윤선 전 장관은 책 읽는 거를 굉장히 좀 즐겨하는가 보죠? 조윤선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김기춘 실장도 책이 반입됐을 거는 같은데요. 이용주 의원이 그거는 좀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님, 내일이 이제 공판 준비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준비일에는 저 두 사람이 의무로 참석은 안 해도 되는 날이라면서요? 이제 공판 준비 기일이라는 게 네. 공개 재판 준비 기일인 거죠. 이게 네, 짧은 네. 거고. 근데 재판은 공개되는 게 원칙이고 형사 재판에는 반드시 당사자들, 피고인들이 네. 참석을 하는 거지만 준비하는 날짜에는 대리인단이 변호사들만 참석을 해도 상관이 없고요. 네. 그런 이유가 뭐냐면 공판 준비 기일은 글자 그대로 앞으로 재판에서 어떤 식으로 검사는 입증을 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이 피고인 측에서는 어떤 식으로 방어를 하겠다라는 걸 해서 판사가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재판은 이런 식으로 치러가겠습니다라는 정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네. 당사자들이 꼭 나올 이유는 없습니다. 내일이 특검 기간 이제 만료일이면 그러면 이 재판은 검찰이 이어받아서 계속 이어가는 원칙적으로 특검법에 따라서 기한 내에 기소를 한 사건은 특검이 공소를 유지할 수 있게 돼 있고요. 네네. 그런 부분 때문에 특검이 이게 수사를 하는데도 검사가 필요하지만 앞으로 재판을 유지하는데도 검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법무부 측에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 10명 정도는 특검이 남겨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4위까지 살펴봤고요.